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박지영 특검보입니다. 특검은 금일 17시 20분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 등으로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늦었지만 너무나도 당연한 수순인데요. 내란의 우두머리 윤석열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가 드디어 이뤄졌습니다. 법원과 검찰이 한통속이 되어 풀어줬던 자에 대해 다시 구속수순에 들어간 건데요. 헌정질서를 파괴한 내란범에게 사법 정의를 되살리기 위한 마지막 기회인 겁니다. 윤석열은 지난 1월 내란을 일으켰던 내란 수구의 혐의로 구속됐었는데요. 법원은 날이 아닌 시간으로 구속기간을 계산하는 전례 없는 궤변을 들이대며 윤석열만을 위한 시간정산 구속취소라는 기적을 연출했습니다. 물론 여기에 두 명의 주연은 지규현과 심우정이었는데요. 대한민국 헌정사의 흑역사로 남을 대기록을 만들어낸 겁니다. 검찰은 항고조차 하지 않았는데요. 그 결과 윤석열은 특유의 괴기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구치소를 나와 대통령 관저로 다시 들어갔습니다. 사법정의는 그렇게 한순간에 무너졌는데요. 이게 나라냐라는 말이 절로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다른데요. 5일 두 번째 조사를 마친 내란 특검이 불과 하루 만에 곧장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는데 윤석열의 혐의가 구체화됐다는 판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검은 직권남용 권리 행사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중대한 혐의들을 조목조목 적시했는데요. 구속영장에는 내란이라는 단어는 없지만 이 모든 혐의의 실체는 바로 내란입니다. 윤석열은 계엄 선포를 강행하기 위해 국무회의를 조작했는데요. 이를 정당화하기 위해 사후결제 문건까지 위조했습니다. 공수처의 영장 집행을 대통령 경호처를 동원해 물리적으로 막기도 했는데요. 이런 자가 대한민국의 대통령이었다는 사실 자체가 민주공화국의 치욕입니다. 특검팀이 작성한 윤석열의 구속영장 청구서는 총 66쪽 분량으로 12.3 비상계엄 당시 경찰이 국회를 봉쇄하도록 해 국회 의결을 방해한 혐의도 적시되어 있는데요. 아울러 특검팀은 사후 계엄 선포문을 파기한 행위에 대해 대통령 기록물법 위반 공용 서류 손상 등 혐의도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계엄에 동원된 군사령관의 비와 폰 내역을 삭제하라고 지시한 행위에 대해서는 대통령 경호법의 직권남용 교사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범죄 사실이 구체적이고 아주 세부적이었습니다. 결정적인 구속 사유로는 재범 위험성, 도망의 염려, 증거인멸, 범죄 중대성 등의 사유인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왜 쪽팔림은 국민들의 몫이어야 하는 걸까요? 윤석열의 지난 7개월을 돌이켜보면 그야말로 오만과 뻔뻔의 극치였는데요. 수사를 거부하며 관저에 숨어버렸고 반성은커녕 광란에 칼춤 운운하며 국민을 조롱했습니다. 재판은 공개를 거부했고 특검 출석도 버티기 일쑤였는데요. 내란 지시자는 관저에 머물고 지시받은 부하들만 구속된 비정상적인 상황이 지금까지 계속되어 온 겁니다. 그 사이 특검은 관련자 수사를 쉼없이 이어갔는데요. 대통령 경호처장 박종준, 전 차장 김성훈을 조사하며 체포 저지의 진실을 파악했습니다. 한덕수 강희구 이주호, 안덕근, 유 상임장관 등을 불러 계엄 국무회의 조작의 전말도 추적했는데요. 그 결과 윤석열의 범죄는 더 이상 의혹이 아닌 사실로 전환됐습니다. 구속영장 청구는 당연한 귀결인 거죠. 물론 외환죄 혐의는 이번에 포함되지 않았는데요. 특검은 김용현, 노상원 등 핵심 군 라인을 좀 더 조사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그건 시간 문제일 뿐인데요. 계엄 쿠데타의 실체는 외부적을 조작해 내부 권력을 유지하려 했던 중대한 헌정 파괴 행위였습니다. 내란을 넘어 외환까지 걸려도 모자랄 판에 아직도 저항만 일삼는 윤석열의 행태는 그 자체로 구속사유인 거죠. 윤석열은 이미 헌법재판소에서 파면됐고 대통령 자격도 시민 자격도 없는데요. 그럼에도 영화나 보러 다니고 관저에 버티며 그림자 정치에 나서고 있었습니다. 국민을 2번, 3번 기만하는 이 범죄자를 더는 자유롭게 놔둬선 안 되는데요. 이번 영장 청구는 단지 한 사람의 신병 확보를 위한 절차가 아닙니다. 무너진 사법정의를 바로 세우고 헌정질서를 복원하는 역사적 이정표가 되어야 하는데요. 법기술로 탈출한 자를 법의 이름으로 다시 법정에 세우는 모습이야말로 대한민국 법치주의의 부활이자 민주주의 회복의 출발점인 겁니다. 늦었지만 반드시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에 열렬히 환영하며 당연하겠지만 구속 수감되는 모습까지 보여줬으면 하는데요.
그게 적어도 법이 살아있다는 민주공화국의 마지막 모습일 겁니다. 자, 그리고 권영국 후보님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권영국 후보님, 사실 이재명 후보님이 사실 가족 간의 그런 어떤 좀 특이한 대화나 이런 걸 하셔가지고 문제되신 건 아까 사과하시고 이렇게 했었는데요. 가장 또 놀라는 것이 혹시 정의당이 아니 그러니까 민주노동의 기준으로 여쭤보고 싶은 게 만약에 어떤 사람이 여성에 대해 가지고 얘기할 때 여성의 어떤 정말 통쾌한 민심의 심판인데요. 이준석 제명 청원이 무려 60만 명을 넘기며 역대 국민동의 청원 2위라는 기록으로 마감됐습니다. 윤석열 탄핵 청원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동의수를 기록한 이번 청원은 단순한 일회성 분노가 아니라 축적된 국민적 실망과 분노의 폭발이었는데요.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의 제명을 요구한 청원은 지난달 4일 국회 홈페이지에 올라온 지 불과 5시간 만에 5만 명의 동의를 얻었고 30일 만에 최종 60만 4,630명으로 종료됐습니다. 그만큼 국민은 분명하고 단호하게 말하고 있는데요. 이준석은 국회에 있을 자격이 없다는 겁니다. 이준석은 지난 5월 27일 대선 후보 3차 TV 토론에서 성폭력을 노골적으로 인용하고 희화화했다는 비판을 받았는데요. 이 발언이 결국 제명 청원의 도화선이 됐습니다. 그런데도 이준석은 끝까지 사과는커녕 억지 변명과 여론 호도에만 골몰했는데요. 그 결과 국민이 직접 나서 제명을 요구한 겁니다. 하지만 국회는 여전히 눈을 감고 귀를 막고 있는데요. 국민이 이렇게까지 나섰는데도 윤리특별위원회는 아직도 구성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이는 단순한 절차 지연이 아닌데요. 국민 요구를 철저히 외면하고 있는 명백한 직무유기입니다. 더불어민주당에 입당한 허은하 전 의원은 이제는 국회가 국민 요구를 행동으로 보여줄 차례라며 윤리특위 구성과 제명 절차 착수를 강력히 촉구했는데요. 청원 등장 5시간 만에 5만 명이 동의할 정도로 국민은 청원에 줄을 이었지만 국회는 아직도 윤리특위조차 구성하지 않았다며 의원 한 사람의 문제를 외면하는 그 방관이 결국 국회의 윤리를 무너뜨릴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허 전 의원의 말처럼 이건 제도의 문제가 아니라 의지의 문제인데요. 기득권을 위한 국회가 아니라 국민을 위한 국회, 국민의 눈을 마주보는 국회라면 당장 윤리특위를 구성하고 이 사안을 정식으로 다뤄야 하는 상황입니다. 지금처럼 머뭇거릴 이유는 어디에도 없는데요. 국회는 청원 요건인 5만 명을 넘긴 사안에 대해 상임위에 회부해 심사해야 합니다. 이번 사안은 국회 운영위원회로 넘어가야 하는데요. 특히 국회의원 제명은 헌법 개정이나 대통령 탄핵과 동일하게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필요로 하는 매우 엄중한 사안입니다. 그런데 지금의 국회가 과연 그 책임을 질 자격이 있는지, 최소한의 윤리와 상식을 갖추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는데요. 이번 청원은 지난해 6월 윤석열 탄핵 소추안 발의 청원 143명에 이어 역대 2위이며 3위는 올해 1월 마감된 윤석열 탄핵 및 내란죄 수사를 위한 특검법 제정 청원 40만 명인데요. 세 청원 모두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국힘당과 윤석열, 그리고 이준석을 향한 국민의 분노가 집결됐다는 점인 거죠. 60만 명이 넘는 국민이 말했습니다. 이준석을 국회에서 당장 내쫓으라고 말입니다. 국회는 더 이상 침묵해서는 안 되는데요. 이게 국민의 명령이며 민주주의의 최후 방어선입니다. 이준석 제명은 선택이 아니라 의무인데요. 반드시 이준석을 국민의 이름으로 제명해야 합니다. 이런 자가 국회의원 자격은 있습니까? 안녕하세요.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자료들 가지고 오늘은 한국 정치의 좀 중요한 두 가지 흐름, 이걸 자세히 좀 살펴보겠습니다. 네, 하나는 그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영장 재청구 소식이고요. 다른 하나는 이준석 의원 제명 요구하는 국민청원, 이 두 가지입니다. 맞습니다. 이 자료들이 뭘 말하는지 그 핵심 의미를 여러분이 좀 명확하게 아실 수 있도록 돕는 게 오늘 저의 목표죠. 네, 복잡한 사안이니까 핵심을 좀 짚어보겠습니다. 그럼 먼저 윤석열 전 대통령 관련 사안부터 볼까요? 네, 그 제공해주신 내용 보니까요. 7월 5일 오후 한 5시 20분쯤이죠. 그때 특검이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 두 번째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두 번째군요. 네, 주요 혐의는 역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그러니까 공적 권한을 좀 부당하게 사용했다 이런 거죠. 자료들 보면 직권남용 말고도 허위 공문서 작성이나 뭐 특수 공무 집행 방해 이런 여러 혐의가 있네요. 네, 맞습니다. 근데 좀 흥미로운 게 이 자료들 주장을 보면 영장 자체에는 내란이란 단어는 없는데 사실상 이 모든 혐의의 본질이 내란이다. 이렇게 좀 강하게 지적하고 있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료에서는 구체적인 행위들을 근거로 들고 있어요. 예를 들면 뭐 계엄 선포하려고 국무회의 조작 시도했다거나 사후 달제 문건 위조, 또 공수처 영장 집행을 경호처 동원해서 물리적으로 막은 거.
아, 그런 부분들. 네. 그리고 뭐 경찰 동원해서 국회 봉쇄 지시했다, 계엄선포문 파기했다, 군사령관 비화폰 내역 삭제 지시했다, 이런 것까지 다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들이 많군요. 이게 두 번째 영장 청구인데 그럼 특검이 내세운 주된 사유는 뭘까요? 첫 번째랑 좀 다른가요? 일단 자료에 따르면요. 핵심 사유는 세 가지예요. 재범 위험성, 증거 인멸 염려, 그리고 범죄 자체가 중대하다 이겁니다. 영장 청구서 분량만 뭐 66쪽이라고 하니까 66쪽이요. 와. 네, 혐의 입증에 좀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이 자료들은 근데 첫 번째 영장 기각됐을 때 그 사법부 검찰 유착이라거나 시간 계산 궤변 이런 표현까지 쓰면서 상당히 비판적이네요. 맞습니다. 굉장히 비판적이죠. 그러면서 이번 재청구는 사법정의랑 헌정질서 회복의 마지막 기회다 이렇게까지 평가를 하고 있어요. 마지막 기회다. 그만큼 중요하게 본다는 거군요. 네. 그리고 지난 7개월 동안 윤 전 대통령이 뭐 수사를 거부한다거나 반성하는 모습이 없었다. 이런 점도 좀 비판적으로 보고 있고요. 아, 태도 문제도 지적하는군요. 그렇죠. 특히 뭐 박종준 전 경호처장이나 김성훈 전 차장, 한덕수 전 총리 이런 관련자들 조사를 통해서 혐의가 이전 단순 의혹이 아니라 사실로 전환됐다. 이렇게 자료들은 주장합니다. 사실로 전환됐다. 네. 그리고 뭐 김용현, 노상원 같은 군 핵심 관계자들 추가 수사에서 외환죄 혐의가 또 추가될 수도 있다. 이런 가능성도 언급하고 있네요. 알겠습니다. 전직 대통령에 대한 법적 절차 이야기는 이쯤 하고 이제 좀 다른 차원의 문제. 현직 의원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아주 거세다는 내용도 자료에 비중 있게 나와 있잖아요. 이준석 의원 제명 요구 국민동의 청원. 아, 네, 맞습니다. 이게 무려 60만 4천 명 이상 동의를 얻어서 마감됐다고 해요. 60만이 넘었어요. 60만 명이요? 와, 정말 대단한 숫자인데요. 이게 역대 국민동의 청원 중에 두 번째로 높은 수치랍니다. 첫 번째가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요구 청원이었다고 하고요. 아, 그렇군요. 이 청원은 왜 시작된 거죠? 자료에서는 뭐라고 설명하나요? 이게 지난 5월 대선 후보 TV 토론 때 이 의원이 성폭력 관련 발언을 인용하면서 좀 휘화화했다. 이런 비판이 시작이었다고 자료는 설명해요. 사과 없이 변명으로 일관했다. 이런 지적도 있고요. 60만 명이라는 동력이 정말 대단한데 자료에서는 국회 반응에 대해서도 좀 지적하고 있죠. 네, 그 청원 시작하고 5시간 만에 5만 명 넘었다고 하니까 초기부터 관심이 정말 폭발적이었던 거죠. 네네. 근데 정작 국회는 뭐 윤리특별위원회조차 구성 안 하고 사실상 손 놓고 있다. 이건 직무유기다. 이렇게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국회가 움직이지 않는 것에 대한 우려가 크군요. 네, 허은하 전 의원 발언도 인용하는데요. 국회가 이렇게 방관하면 결국 국회 전체의 윤리 기준이 무너질 수 있다. 이런 경고를 전하고 있어요. 하긴 뭐 제명 요건 자체가 재적 의원 3분의 2 찬성이라 굉장히 엄격하잖아요. 맞습니다. 워낙 까다롭죠. 그래서 이 자료는 과연 지금 국회가 이 문제를 정말 책임감 있게 다룰 의지가 있는 거냐, 이런 좀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겁니다. 자료들을 쭉 보니까 역대 동의가 많았던 청원들이 보면 주로 국민의힘이나 뭐 윤석열 전 대통령, 뭐 이번 이준석 의원처럼 특정 정치 세력이나 인물을 향한 어떤 국민적 분노? 이걸 보여주는 공통점이 있다. 이런 지적도 눈에 띄네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 자료는 이 60만 명의 요구를 단순한 의견 표명이 아니라 국민의 명령이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어요. 제명 처리는 국회의 선택이 아니라 의무다. 이렇게까지 강하게 주장하고 있죠. 상당히 강한 어조네요. 네, 오늘 이렇게 살펴본 자료들은 결국 전직 최고 권력자에 대한 법적 책임 문제 하고 또 현직 국회의원에 대한 정치적, 윤리적 책임 요구, 이 두 가지가 지금 한국 사회의 중요한 단면이라는 걸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주신 자료들의 관점에서 보면요. 사법 시스템이나 국민청원 같은 이런 공식적인 제도들이 정치적 책임을 묻는 장으로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그 과정에서 또 어떤 논란이 있고 사회적 반응은 어떤지, 이런 걸 좀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네. 이걸 통해 지금 한국 사회가 이 정치적 책임성이라는 걸 어떻게 구현하려고 하는지 뭐 좀 가늠해 볼 수 있겠죠? 오늘 함께 짚어본 내용들이 사실 법적 절차가 다시 시작되고 또 굉장히 높은 수위의 국민적 요구가 있고 이게 참 가볍지 않은 상황들이네요. 네, 이 자료들이 제시하는 시각대로라면 이 사건들은 결국 한국 사회의 책임 정치, 그리고 민주적 통제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해 좀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있는 셈입니다. 그렇죠.
과연 이런 요구와 절차들이 앞으로 어떤 결과를 낳을지, 또 그 과정에서 우리 사회가 어떤 원칙과 기준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될지 좀 주목해서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